KBS 설용수 방송 한미 동맹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중 관계가 상당히 험악한 상태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미국 외교부 대변인은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기에 외교관 파견, 그러니까 정치적 아무런 관계는 실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 보이콧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안 하고 선수단만 보내겠다, 그런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중권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그런 무례한 행위가 어디 있느냐, 그런 국가로서 자질을 논할 만큼 격한 험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뉴질랜드가 외교적 보이콧을 설명하고 그에 카나다, 호주, 영국 등이 이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EU가 거의 외교관 보이콧을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입장이 난해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서욱 국방장관이 미국의 양제즈를 만나서 소위 우리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해서 북쪽과의 협력을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아마 베이징 올림픽에 지난 평창 올림픽과 같은 급의 우리 외교관 파송을 아마 설명한 것으로 합니다. 근데 미국의 동맹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은 아마 외교관의 격을 낮춰가지고 일단은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은 엄청나게 난해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2월 2일 초순이죠. 한미 간의 그 국방장관 회담이 연례적으로 있었던 회담이 있었습니다. SCM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리 서욱 국방장관과 미국의 오스턴 국방장관은 거기서 이제 논의한 것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한미 동맹의 굳건한 입장을 견제하는 것은 얘기됐고, 이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작전권이죠. 작전권. 그러니까 전작권을, 우리 전시작전권을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군에게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또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전작권을 수행할 만한 분위기,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더 하고, 또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연차적으로 강화해서 전작권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한국군이 보유할 때까지는 아마 잠정적인 유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소위 북한 핵이 좀 더 발전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핵의 경량화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핵이 소위 아주 첨예화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 핵전쟁까지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핵탄두를 장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량화 돼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 테러 집단들에게 그 핵이 팔려나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5015라고 하는 작전, 소위 전작권, 소위 북한의 어떤 침략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과 한국군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그 침략 전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계획 세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한미 간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 작전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이제 아직 위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모형은 그 소위 표본은 만들어 가지고 항상 서로 의논해 가면서 전시사항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과거 501호도 과거 502구나 27의 작전권으로부터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5027, 29의 작전 명령을 보면은 그것이 북한군이 일단 침공을 하면 반드시 38선 일대를 지키고 있던 당시의 그 한미 연합사에 속한 군대들이죠.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죠. 이것이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을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가 전부 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난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20년간 고전했던 것도 모든 그 소위 탈레반 정권의 게리라들이 소위 그 군대들이 전부 지하에다 벙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중 폭격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계곡 다 찾아다닐 수 없고. 그래서 한국도 그와가 유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단 나면 한국군은 물론 미군까지도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장사포라든지 달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집중 공격을 해보면 엄청난 병력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러나가지고 일단 어느 적절한 지역에서 다시 반격을 해서 땅으로 올라온 북한의 무기체계를 박살내버리는 이런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스틴하고 서욱 장관 사이에 합의된 내용 중에 새로운 전작권을 수립할 때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북의 핵과 미사일이 대대적으로 발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은 한국에서 전면전을 개시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미국의 괌에 있는 전략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미사일을 공격하고 또 일본의 요코하마 일대에 있는 해군기지, 또 오키나와에 있는 공군기지 같은 것을 전부 다 박살내는, 그래서 미국의 주력군을 초전에 박살내는 그런 전략을 세울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새로 수립되는 전작권은 작전 명령은 아마 상당히 발전된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략 중에서 아주 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우선 중국에서 들어오는 송유관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모든 전략 물자들이 기능이 마비되죠. 석유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항공유까지도 전부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 모든 탱크니 전투기니 전부 다 휘발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송유관을 파괴해가지고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군대들이나 인민들이 응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을 또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북한 인민들이 이제 우리 공화국은 망하는구나라는 그런 전쟁 공포증을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꺾어버리는, 전의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전략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5015의 작전 모형에도 700여 개의 중요한 군사지기를 폭파하게 돼 있어요. 핵기지는 물론이고 전략기지죠. 근데 이번엔 그것은 물론 포함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중요 핵기지는 물론이고 소위 지하 벙커들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B-1B라든지 B-52 전폭기라든지 F-22 랩터라든지
또는 F-35A 같은 소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폭기들이 동원돼 가지고 일시에 폭격해서 그 군대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기능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지금 아마 북한을 자극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른 중국까지도 대단히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오스틴하고 서욱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된 발표문에 대만 해협의 위협을,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고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미국이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 그 전략 국가들의 모임을 갖췄지 않습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 또 심지어 저 인도까지 연결하는 중국을 포위하는 그걸 통해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억제시키는 거죠. 지금 중국은 날마다 시진핑이 지금 재집권하고 나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디지라고 해가지고 소위 공중 정찰을 강화하고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하루에도 어떤 때는 600회, 700회 전투기들이 대만 영공을 넘나듭니다. 아무리 대만이 다짐을 하고 중국과 싸울 일전에 각오가 됐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역량이나 모든 힘에서 대만 독자적으로 대만 해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 미국의 강력한 안보 강화가 뒤따라야 되고 또 일본도 동참하고 경우에 따라서 호주, 지금 뉴질랜드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포위망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별나게 우리는 분단국가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저울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군사동맹이고 소위 중국하고는 경제동맹이죠. 사실은 전략적인 관계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첫째는 무역 관계가 불평등하다느니 또는 기술을 많이 도둑질에다가 자기들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낸다느니 심지어 위안화가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낮춰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패권 경쟁의 조짐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동맹에 아까 미국이 제창해가지고 지금 서로 협력동맹이라고는 일본, 호주, 심지어 인도를 연결하는 그런 태평양 진출을 위한 중국의 공격 루트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동맹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동맹국가 입장에서 더군다나 최첨단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날카로워졌죠. 그러면 틀림없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한국의 소위 외교적 보이콧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중국은 또 압박을 가해올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입장이 어떠해야 할 것이냐 이거야. 이것을 저는 한미 동맹에 상당한 위험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해서 떨떠름하잖아요. 말로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근데 지금 한국인들은 누구도 거기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질서를 굳건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한반도가 70여 년 동안 53년 종전 이후에, 휴전 이후에 왜 평화를 유지했습니까? 그것은 남방 삼각관계, 한미일 동맹관계,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지금 러시아죠. 북한과의 동맹관계가 팽팽히 맞서가지고 힘의 균형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일 그 축이
북에 의해서 무너졌다거나 한국에서 무너지면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따라서 국제 간의 문쟁, 평화를 깨는 위험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대통령들의 강한 차기 집권 이후에 소위 국가를 어떻게 리드할 것이고 외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강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누구로 바꾸냐보다도 중요한 국가안보가 전면에 깔려 있어서 일촉즉발의 위험선상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직계 501호 이후에 502일이 될지 502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적은 나라가 어떻게 여러 큰 나라들을 싸워가지고 좀 자신있게 살아가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수십 개 나라가 불과 그들의 군대 한 4만 명 되는데 5만 명, 4만 5만 되는데 지금 52만 명의 병력에 휩쓸려 있으면서 모든 분쟁의 승리를 합니다. 경우에 따른 전면전 가도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굳건한 국민들의 안보 정신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런 안보 상황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또 우리가 북한과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더 높여줄 수 있다면, 경우에 따른 분단이 좀 오래 가더라도 서로 간에 평화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 조건이 체제가 동일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일반된 견해예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북한이 좀 더 민주주의 쪽으로 오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돼요. 근데 그 정치 체제는 지금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백두혈통 체제라는 것은 또 김정인의 스타일이 막 그런 쪽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 동맹에 흠이 안 가도록 흔들리지 않는 동맹 체제 하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외교적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어영부영하다가는 지난번에 성주에 사드 배치해놓고 얼마나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공경을 받았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또 냉대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사드 배치는 환경조사라는 이름 밑에서 애매하게 지금 있으니까 그 기능 자체가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이래서 나라가 통째로 위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확고한 국민들의 자각과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국가 이익이 어떤 것인가를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후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